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의 강형엽 교수입니다. 경희대학교 컴퓨터학과에 있는 전석희 교수라고 합니다. 메타버스는 이제 가상현실을 매개로 하는 소통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게 만들고 그와 동시에 좀 현실을 초월하는 경험을 역시 가상현실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상현실이라는 게 어떻게 하면 현실적인 가상의 세계를 만들까가 이제 목표가 되는데, 현실적인 가상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외부 환경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게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상의 어떤 환경을 정말 사실적으로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하면 가상으로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오감의 여러 가지 신호들이나 뭐 이런 물리 현상들을 재현할 수 있을까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걸 핵심적인 내용,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연구하는 연구 분야가 이제 초실감 연구 분야라고 이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커뮤니티 기능으로서 많이 이제 좀 작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로블록스라든가 우리나라의 제페토 같은 게 존재하죠. 그래서 직접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내가 직접 만들어진 세계나 내가 만든 컨텐츠를 다른 사용자들과 함께 즐기는 이제 그런 그런 플랫폼이 존재하고요. 또 다른 예로는 이제 가상 부동산 같은 걸 이제 이용해가지고 그 가상 세계를 내가 이제 소유권을 행사하는 그런 류의 플랫폼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유권 행사가 메인은 아니겠지만 우선 그런 걸 이제 팔고 있더라고요. 또 이제 그 외에도 가상 콘서트 같은 걸 좀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만약에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미리 만들어진 어떤 아바타가 나와서 그냥 정해진 순서대로 했다면, 이제는 공연자도 실제로 그 세계에 접속해 있는 메타버스 캐릭터고, 그리고 그거를 관람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그걸 관람하는 메타버스 캐릭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실시간으로 콘서트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류의 콘텐츠도 존재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일들을 가상 환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장점이고요. 더군다나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 가지 리소스 문제나 시간적인 문제, 장소적인 문제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을 가상 환경에서는 사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오감 인터랙션을 할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것들, 혹은 실제로 뭐 훈련 시뮬레이터가 굉장히 뭐 가상현실에서도 주목받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 파일럿을 양성하는 뭐 이런 교육 훈련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실제로 비행기를 몰라면 실제 비행기 훈련을 시키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사실 시뮬레이터, 정말 우리가 오감으로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뮬레이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실제로 뭐 AI화된 인스트럭터가 옆에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훈련 시뮬레이터를 만들면 비용을 훨씬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일단 게임과 메타버스의 가장 큰 분리점 혹은 다른 점을 좀 설명하라고 한다면, 게임은 일단 단방향성 컨텐츠에 가깝죠. 그러니까 공급자가 사용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혹은 너희들이 이런 경험을 했으면 해 라는 거를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내가 이 세계에 대한 어떤 권한, 혹은 내가 이 세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작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그 세계를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좀 이제 포커싱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게임에서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드물잖아요. 우리가 세계를 직접 바꾸거나 뭐 이런 거는 좀 힘드니까요.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죠. 다만 이제 최근에 게임사들이 메타버스에 조금 더 한 발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게임에서도 분명히 사용자들의 그 어떤 니즈, 의도를 세계에 반영하는 거를 좀 대응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뭐 직접 아바타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뭐 자신의 하우징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미 대응을 해봤기 때문에 메타버스라는 콘텐츠에 조금 더 이제 익숙을 하고 거기에서 빨리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중적인 널퍼짐을 가로막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점 중에 하나가, 저는 어떻게 보면 사용성이라고 봅니다. 사용성.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편하게 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을까? 그냥 우리가 흔히 TV, 우리 집에 들어가서 리모컨으로 TV를 켜고 TV를 보는 것처럼 정말 손쉽게 액세스를 할 수 있을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사용성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인데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특정 기술 중에 하나가 저는 웨어러블 기술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웨어러블 기술뿐만이 아니고 현재 기술적으로 뭔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점점 더 대중화되고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면서 투자가 많이 된다면 이 포커스가 약간 이 사용성 측면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용성 측면이 당연히 해결이 돼야지 좀 더 널리 사용될 수 있고 그냥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시스템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웨어러블 기술에 대한 사실 발전이 또 좀 더 필요하고요. 웨어러블 기기뿐만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소형화를 할까? 어떻게 하면 사용자 경험을 정말 손쉽게 만들어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도 이제 수행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일단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좁혀진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간 유통 과정이 항상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판매자와 수요자가 바로 1대1로 대면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 과정이 생략되면서 비용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죠. 자, 이제 그로 인해서 또 개인화되는 어떤 자신의 선호 같은 게 반영될 여지가 커집니다. 즉 소비자와 판매자가 직접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소비자의 니즈를 판매자가 더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간 유통 과정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개인화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 역시도 판매자들이 기꺼이 감수하게 됩니다. 수요자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개성화된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는 저희가 별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가상의 아이템들 혹은 가상의 재화들의 가치가 매겨지게 됩니다. 요즘 가상 부동산 혹은 가상 화폐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그곳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부여될지 아직 모르지만 언젠간 분명히 가치가 부여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막 이제 오긴 했는데 지금 수준은 그때 어떤 기술적인 한계는 많이 돌파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디지털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워낙 발전을 많이 해가지고 게임에서 보는 그래픽스 같은 경우는 실제와 가상을 거의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많이 퍼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한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계들이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초현실, 초실감 기술, 촉감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컨텐츠 기술, 저작 기술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사실 해결해야지 메타버스가 또 다른 도약기, 예를 들어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여기 책에 담아서 이제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려고 이제 노력했습니다. 사실 요즘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급부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걱정되는 면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걱정되는 면이 무엇이냐?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사실 정의도 약간 모호한 면이 있죠. 이제 그런데 이 키워드가 급부상하게 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중들의 관심이 갑자기 몰리는 일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이제 과한 투자금이 좀 몰려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기보다 조금 빠르게 이 키워드의 부상이 일어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게 되는데 아직 그 기술 수준이 그 기대를 완전히 만족할 만큼 발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이 어느 날 실망할까봐 좀 이제 걱정이 된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이 책을 쓸 때 현재 수준이 어디까지이고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할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좀 제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분들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 가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실망하기보다는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메타버스를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